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던 게 손자병법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5가지에 관해서 조금 사전에 이 5가지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제일 첫 번째 때가 도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도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게 원래 이제 국가의 전쟁 때 전쟁 전략인데 회사도 마찬가지죠. 이 회사의 목표라든지 회사의 비전이 있는지, 그래서 회사가 지향하는 어떤 원칙들이 있는지 등등이 직원들이 공감을 한다든지 또는 내부나 외부에서 또 공감을 한다든지. 그래서 도와 관련된 건 사실은 PR 뭐 이런 것도 많이 해요. 회사 자체 우리 회사는 굉장히 공익 활동을 많이 합니다. 퍼블릭 릴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냥 우리 회사한테 돈을 투자해 주시면 IR이에요. 그래서 인베스트먼트 릴레이션십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돈을 투자와 관련된 활동들을 하는데 요즘에는 퍼블릭 공중에 관련돼서 우리 회사는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돈만을 벌기 위한 회사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기업과 관련된 CSR이라고 해가지고 고객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관련돼 가지고 커스터머 세티스팩션 릴레이션십이라고 이런 것도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최근에 같은 경우는 ESG라고 해가지고 인바이러먼트 환경과 관련된 거라든지 기업의 소셜 활동과 관련된 거라든지 기업의 거버넌스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는 굉장히 좀 괜찮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 지표들과 관련된 부분들이 결국에는 기업의 도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뭐 지향하는 목표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정당하냐, 뭐 괜찮으냐에 따라서 고객들도 굉장히 고객도 있지만 직원들도 있죠, 그죠? 고객들과 직원들과 내외 관계자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서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얘기했던 게 천에 관해서 얘기했어요. 전쟁을 할 때에도 굉장히 중요한 게 결국에는 이제 이게 날씨거든요. 날씨라는 게 사계절 날씨도 있지만 기업을 둘러싸고 기업으로 따지면은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환경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업을 둘러싸고 여러 환경들이 괜찮은지 사업을 하기에. 그래서 특히나 이제 환경 같은 경우는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날씨 같은 경우는 날씨가 많이 급변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사실 산업 트렌드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변해요.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변하죠. 이건 뭐 하나의 트렌드일 수도 있죠. 그다음에 저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대가 제가 나이가 뭐 50대 중반인데 어쨌든 뭐 한 20년 전에, 한 25년 전에, 8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된 3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죠. 통신혁명과 인터넷혁명이라고 할 수 있죠. 컴퓨터, 통신, 인터넷. 이게 나오면서 산업 구조를 굉장히 많이 바꿨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와 관련된 똑같은 만약에 핸드폰을 만든다 하더라도 핸드폰이 굉장히 빠르게 패턴도 변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3차 산업혁명이 이미 시작되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불과 한 5년 전부터. 이거는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혁명이고 그 다음에 AI,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빅데이터라든지 데이터 혁명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많은 혁명들이 그래서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이 동시에 진행되는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거죠. 이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폴스 우리가 어느 산업을 분석을 할 때 그 산업을 5 폴시스라고 그래가지고 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5가지 위협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폴스 자체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외부적인 요건일 때는 이게 자체가 폴스 자체가 힘이 아니라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 분석할 때 5가지 위협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게 힘이 되는 거지만 남이 가지고 있으면 남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위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은 마찬가지예요. 이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의 이 기회를 내가 이용을 하는 사람이면은 이거는 기회가 되는 거죠. 하지만 나는 여기서 그냥 휩쓸리는 피대상자가 되면은 그야말로 피해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을 빠르게 산업이 변화하는 이 변화를 내가 이용하는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 그야말로 피해만 당하는 사람이 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나 여러분들 입장에서 특히 영어로는 이용하다가 take advantage예요. take advantage of인데 take advantage of 다음에 사물이 오면은 이용하다가 되고 사물이 오면은 활용하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이게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을 이용하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똑같은 테이크 어드밴티지가 굉장히 좋은 뜻으로 사물을 잘 활용하다가 되는 반면에 이용만 당하다 이렇게 되게 돼요. 여러분이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을 이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을 이걸 타고 넘어가면서 여러분들을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마치 서핑할 때 물에 파고에 묻혀가지고 서핑하는 사람이 파도 속에 파묻히는 그런 것 같은 그런 현상같이 파묻혀가지고 바닷물 속에 빠져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큰 흐름을 여러분이 타고 있어요. 그래서 날씨나 기후나 그 다음에 산업의 변화나 산업의 변화뿐만 아니에요. 변화는 고객들도 변해요. 고객들도 마치 날씨와 같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날씨 이해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전쟁을 이길 때는 도와 천,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또 밑으로 나중에 결국에는 전쟁은 대부분의 전쟁들 같은 경우는 미국이 사실은 북한을 공격을 못하는 제일 큰 이유가 혹시 뭔지 고민해 보셨어요? 미국하고 북한하고 싸우면 여러분들은 미국이 이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 친북자는 아니에요. 실제로는 미국하고 북한하고 싸우면 미국이 패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실제로 미국이 이기질 못했어 북한을요. 그래서 사실 밀려나가지고 사실은 지금 3·8선이 돼 있는 거거든요. 미국이 북한을 때린다는 거 동시에 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러시아하고 중국이 가만히 안 있거든요. 미국이 북한을 때리기는 되게 쉬워요. 뭐 평양을 초토화시키고 사실 전쟁 때 평양 같은 경우는 거의 80%가 파괴됐기 때문에 평양 자체를 다 초토화시키는 미국이 못 이겼어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미국이 전쟁을 하는가 동시에 사실 미국은 한국 사람이 많이 죽고 북한 사람이 많이 때려 죽느냐 아니면 뭐 죽이느냐 별 관심도 없어요. 북한을 제압하는데 미국의 인력이 얼마나 희생당하느냐를 따지는 밸런싱 하는데 실제로 따져보니까 아마도 미국이 계산을 해봤을 거예요. 워게임이라 그래요. 지상으로 전쟁을 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북한에다가 스텔스부터 시작해서 뭐 일본에서부터 시작해서 연합군의 그 무기를 다 동원해가지고 북한을 초토화 시켰을 때 북한에서 반격을 또 하겠죠. 했을 때 그 다음에 다시 재반격을 하고 등등 했을 때 지상으로 쭉 봐보니까 초전에는 전쟁하는 한 3일 만에 미국이 압도적으로 이겨요. 그 다음에부터는 결국에는 이기고 나면 결국 북한의 땅을 점령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북한은 땅을 점령을 하다 보니까 지상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을 폭격하고 나서는 끄는 게 아니라 북한을 점령을 해야 거기 가서 뭐 핵도 해체를 하고 뭐 핵무기도 뭐 압수를 하든지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결국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들어가기 전에 미군이 사실은 동두천에 미군 주요 기지가 있었어요. 다 옮겼어요. 평택으로 옮기고 그 밑으로 또 옮겼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옮긴 이유가 뭐냐면 뭘 보고 옮겼냐면 사실은 북한에서 방사포를 보고 옮겼어요. 방사포가 뭐냐면은 그냥 포가 아니라 동시에 몇 초 만에 수천 발을 쏘는 북한이 가장 주력이 방사포인데 방사포가 쏟아지는 걸 가만히 해보니까 동두천 주변에 미군이 한 명도 그러니까 거의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전쟁이 개시되고 나면. 그래서 옮긴다고 옮긴 게 동두천 평택으로 옮겼는데 평택 자체도 그렇게 안전한 위치는 또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만약에 방사포가 지금 사정거리가 300km 이 정도 되는데 북한 최전선에서 두드렸을 경우에는 뭐 이렇게 그 평택 해봤자 몇 킬로 안 되잖아요. 저 정도는 사실은 뭐 거의 미군들도 거의 힘을 못 쓴다고 봐야 되고요. 중요한 거는 북한으로 올라가서 지상전을 해서 북한 땅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썰어낸 경험을 이렇게 했거든요.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후퇴할 때 배 타고 내려온 그 항구 여러분들 그 영화 보셨죠? 무슨 영화가 뭐였죠? 국제시장 봤지만 영하 막 몇십 도 해당되는 거에 거의 다 얼어죽다시피 미군이 가장 지금 자랑하는 게 뭐냐면은 그 항구가 뭐였죠? 응? 험남부도 철수하면서 미군이 수만 명이 죽을 뻔하다 안 죽었다는 걸 굉장히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도망을 잘 왔다 이걸 자랑하고 있어요. 바꿔야 얘기한 뭐예요? 만약 조금만 늦게 왔으면 거의 다 얼어 죽든지 그 중공군들이나 미군과 그 북한 합작에 의해서 거의 다 몰살당할 위기였거든요. 근데 같은 현상이 수십 년이 지나 70년이 지났지만 또 전쟁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과연 북한의 끝까지 밀고 올라갈 수 있느냐에 관해서 아마 자신이 없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미군은 희생당하는데 북한 딱 바꿔 얘기하면은 북한의 핵은 해체를 못하고 그러고 나서 미군하고 북한하고 싸우는 걸 중공하고 러시아는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한 3개월 안에 일단 개입을 할 거예요. 그럼 똑같은 현상이 또 발생하는 거예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다시 중공군이 다시 밀려내는 현상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란하고 이라크 전쟁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거기는 바로 인접해서 러시아가 있고 인접해서 중공군이 있잖아요. 중국이 있잖아요. 그럼 미군이 아무리 미군이 수십만 명이 오더라도 그 북한 땅을 점령할 가능성이 아무리 뒤집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지금 정권이 바뀌었더니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계속 협상을 하려는 이유가 여기서 얘기하는 지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여기가 지가 뭐예요? 땅이에요. 지형 지물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북한하고 있는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에는 여기는 산업 구조예요. 산업의 지형들이에요. 북한과의 전쟁만 하더라도 전쟁이라는 그 북한이라는 특이한 날씨들, 굉장히 사계절에다가 그러면 흑인들 생각해보세요. 흑인들이 주로 어디 있던 사람들이에요? 따뜻한 데 있던 사람, 플로리다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영하 20도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그 자체가 죽음이에요. 그럼 어떻게 난방할 거예요? 전쟁터에서. 그래서 그거는 아무리 따뜻한 옷을 흘리고 그리고 전쟁터니까 아마도 이런저런 여건들이 거의 안 되죠. 전기도 마찬가지. 대부분 다 폭발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나라에서 지금 워게임 하듯이 그냥 전자로 갖다 때려 부시고 뭐 이게 김일성이 죽이고 김정일이 죽이고 하면은 끝난다고 하는데 끝이 날 가능성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쟁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기업들도 창업된 기업들이든 뭐 기존 기업들이 살아남으려면은 산업 지형이라든지 지형을 잘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잘 이해하고 산업 구조라든지 지형을 잘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기업의 특성이라든지 그 산업의 특성들을 잘 살펴서 해야 된다. 보고요. 산업들마다 굉장히 달라요. 게임이라든지 포털 다르고 또는 뭐 은행 다르고 은행 같은 것도 굉장히 혁신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금융산업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이제 뭐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 영화 같은 거라든지 뭐 넷플릭스라든지 뭐 요즘 문화 같은 것도 굉장히 그 파격적인 혁명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했던 흔히 레코드사가 다 한국 음반 시장을 장악했잖아요. 그 레코드 시장 회사 다 어디 갔어요? 하나도 안 살아남았잖아요, 그죠? 다 어디 간 거예요? 여기서 지에서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지에서 땅에서 끝난 게 아니라 사실은 어디서 끝난 거예요? 하늘에서 이미 다 끝났어요. 트렌드가 다 바뀌었잖아요, 그죠? 이 수업은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이 이미 망했잖아요. 왜 망했어요? 이미 하늘이 바뀌었는데 땅에서는 산업 구조의 변화를 이해를 못해요, 잘요. 그죠? 그래서 야후 같은 회사 같은 경우, 거대한 회사 같은 경우도 포탈에서 이미 구글이 또 넘어왔을 때 그 거대한 회사는 무너지는 거. 최근에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사실 소니로 보면 하늘 중에 하늘이었죠. 뭐 매출에 따지면 거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였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소니가 삼성의 매출이 반도 못 따라가는. 뭐가 바뀐 거예요? 이게 환경들이 많이 변한 거죠. 그 다음에 그에 따르는데 그 다음에 이 산업 지형의 변동들. 사실은 대표적으로 보면은 개고는 하늘과 땅이 동시에 바뀐 부분이 뭐냐면은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사실은 애플이 스마트폰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미 땅은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땅은 노키아가 장악하고 있었어요. 근데 세상은 사람들은 뭘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하니까 되게 많이 달라. 그러다 보니까 같이 결국에는 하늘과 땅이 동시에 바뀌면 뭐가 되는 거죠? 하늘과 땅이 동시에 바뀌면 회사는 엄청 부상을 하거나 엄청 망하는 거죠. 그래서 노키아는 하늘과 땅이 동시에 버림을 받아서 결국 망한 거고 또 애플 같은 회사는 어떻게 된 거죠? 결국 하늘과 땅을 동시에 지배하면서 그 핸드폰 시장의 판도를 바뀐 거죠. 스마트폰 시장의 판도를 바뀐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거를 주도하는 사람은 결국 누구냐?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전쟁에서 이기는 건 누가 있어야 돼요? 결국은 장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전장을 이끌 수 있는 장수들. 장은 또 어디서 나와요? 장은 뭐가 있어야 돼요? 지와 덕을 다 겸비를 해야 돼요. 그죠? 지와 덕을 겸비를 해야 돼요. 용맹만 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장이 마찬가지로 주변 사람들도 포용도 할 수 있는 또 그 지혜도 있어야 되고, 지혜와 지식과 그 다음에 경험과 노하우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뿐만 아니라 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장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결국에는 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조직의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벤처기업이나 뭐 초기 기업들이 창업 기업들이 성패를 좌지우지하는 부분이 실제로 다 이 5가지 다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누구에 따라 다르냐면 결국은 사람에 따라 굉장히 많이 다르요. 사람은 결국 뭐요? 창업가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경영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편차가 있는 거죠. 경영학적으로 보면은 경영학에서 크게 2가지 학파가 나눠지는데 하나는 산업학파예요. 하나는 자원 기반 학파예요. 산업학파는 뭐냐면은 성과의 결정이 아예 산업에 따라 달라진다. 인더스트리 오가니제이션 그래요. 산업의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결국은 산업 회사가 뭐 요즘같이 실제로 굉장히 좀 가장 열악한 회사, 그 통신 시장에 가장 열악한 회사가 LG예요. LG텔레콤이에요. 가장 열악한 통신 시장 LG텔레콤마저도 지금 이익이 수조원을 쌓아놨어요. 무서워요. 왜 그래요? 산업 구조 자체가 거기는 3개밖에 안 돼요. 가장 꼴찌도 이익을 매년 몇천억을 먹을 수 있는 구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설명할 때 산업 구조가 성과를 좌지우지한다. 뭐 이렇게 하게 돼요. 근데 똑같은 산업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핸드폰을 만드는 그 회사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는 다 이익이 남아야 되잖아.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죠? 똑같은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회사는 엄청 이익을 남기기도 하고 어떤 회사는 이익을 못 내서 망하기도 하고 그러면 똑같은 산업이잖아. 핸드폰 만드는 산업이잖아. 근데 다르잖아. 이게 차이가 뭘까? 그래서 이거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자원들이 되게 많은데 산업이 좌우하는 게 아니라 기업에 따라서 다르더라. 그래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질에 따라 다르더라. 기업이 가지고 있는 조직의 문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영진의 문제,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핵심 자원의 문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전략의 문제. 그래서 산업 자체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산업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더 중요한 것들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기업 고유의 보이는 자원과 보이지 않는 자원, 유형 자원과 무형 자원, 인적 자원, 각종 자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뭐냐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에 따라 차이가 나더라. 근데 자원이 실제로 뭐냐면 리소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영어로는 리소스 베이스드 뷰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원 기반 이론이라고 그러죠. 경영학의 그럼 질문은 뭐냐? 경영학의 성과를 퍼포먼스를 좌지우지하는 큰 이유가 뭐냐? 근거가 뭐냐 했을 때 자원이다. 근거가 산업이다.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경영 전략 같은 거 할 때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겠지만 어쨌든 장수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 장수라는 건 오늘날은 경영진이다. 경영진은 최고 장수도 있고 밑에 장수도 있지만 최고 경영진도 있고 밑에 핵심 뭐 기술 경영진 자원도 있겠고 요즘엔 자원도 굉장히 많이 나눠지죠. 군대에서 장군들이 나눠지지 병참 다르고 무슨 수송 다르고 그다음에 뭐 보병 다르고 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는 뭐 CTO라고 그러죠. Chief Technology도 있고 CFO도 있죠. Chief Finance Executive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요즘에는 여러 가지 몇 가지로 이제 분류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장수들의 역할에 따라서 전쟁들이 달라지더라. 마지막으로는 결국 사람이죠, 그죠? 사람과 관련된 여러 규칙들, 이제 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도천지장법이죠.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규정들이라든지 체계라든지 규율이라든지 군대가 우리 흔히 뭐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 농담하면서 당나라 군대라고 뭐 이렇게 어떤 경우는 뭐 쉽게 오합지졸이다. 그래서 그건 뭔 얘기예요? 그 회사 내가 규율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뭐 몇 가지 회사들마다 그냥 티피컬한 유형들이 있죠. 똑같이 만약에 뭐 이렇게 그 전날 우리 흔히 얘기로 떡이 되게 술을 먹었는데 삼성은 어떻게 하는지, 현대는 어떻게 하는지 뭐 있어요. 현대는 주로 이제 막 그냥 떡이 되게 먹으면 회사에 전화를 한다죠. 뭐 이렇게 못 가더라도 뭐 얘는 그 전날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삼성은 반드시 아침에 출근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가서 뭐 잠깐 머리를 식히든지 하는 그 다음 얘기고, 그죠? 그래서 이게 다 뭐예요? 회사들마다 이게 이게 나중에 문화라고 그랬거든요. 문화 또 규율.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결국은 나중에 또 여러분이 논문을 쓸 때는 일본 기존 기업이나 창업 기업 때 그럴 때는 주로 이제 소통
상하 소통이 어떤지, 동료 간 소통이 어떤지 등등에 관련된 것들과 논문을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도법, 도천, 지장인과 관련된 거는 병자의 손자의 병법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대로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법과 관련돼서 제가 잠깐 SCP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는 스트럭처에 따라서 스트럭처는 뭐예요? 구조예요. 무슨 구조예요? 그래서 이 스트럭처에 따라서 벤처 기업은 굉장히 많이 창업비용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네가 만약에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월급을 더 그러면 직원들이 주로 많이 오래 앉아 있을래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너는 오래 다니면 월급을 오래 다닐래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어떤 경우는 창업 기업은 벤처 기업 같은 경우 네가 아이디어를 많이 제안을 하면은 경우에 따라 네가 특허를 많이 내면은 그러니까 그 성과의 포인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회사가 많이 달라져요.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굉장히 혁신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대학 자체가 교수들을 평가를 할 때 또 교수들이 인센티브가 되게 많아요. 뭐가 많냐면은 교수가 특허를 낸다든지 연구 개발을 한다든지 연구 개발하고 나서 회사로 가가지고 실용화돼가지고 이익이 생겼을 경우에는 교수가 직접적으로 이익을 가져갈 배분받는 체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럼 교수는 뭐 하겠어요? 이왕이면은 산업 트렌드에 맞는 연구 개발을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그리고 회사 조직 자체가 뭐가 되는 거죠? 그런 쪽으로 계속 이제 인프라를 기업과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삼성이나 LG 같은 회사들도 이스라엘에 있는 테크노이라는 데는 텔아비브에 있는 대학들이라든지 히브리 대학 같은 엄청나게 연구 지표를 지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연구 기반이 안 돼 있지만 핵심 무슨 관련되는 최첨단의 바이오라든지 이런 기술은 계속해서 돈 수백억을 주면서 연구를 시키고 있어요. 아무런 대가도 없이. 실패하더라도 그 교수나 이런 사람이 하나도 책임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쓰기도 하고 기술을 또 쓰기도 하고 또는 어떤 그 재료를 쓰기도 하고 굉장히 아낌없이 돈을 갖다가 주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성공을 했을 경우는 엄청난 인센티브를 가져가고 실패를 했을 경우 아무런 책임을 안 지는 이런 구조가 결국 뭐예요? 그러면 교수들이 가능하면 산업화될 수 있는 실용화될 수 있는 연구 개발에 굉장히 많이 주력을 하고 있어요. 국가 전체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벤처나든지 이런 쪽에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이스라엘이 제일 많이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런 구조 자체가 스트럭처 자체가 되어 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또 교수들이 뭐 하냐면 어떤 경우에는 부총장이 여러 명이 있는데 어떤 부총장은 학교에 출근을 한 번도 안 해요. 뭐 하는 출근? 그래서 그분은 오히려 얘기를 하는 게 자기가 카나다에 3년 있다 왔다고 부총장인데 그래서 아니 부총리 출근을 안 하시고 카나다에 가서 뭐 하냐면은 유태인 조직들에 유태인 그 체계들 있잖아요. 거기 가서 우리 학교에 장학금을 기부하게만 하는 거예요. 교수 연봉 풀로 다 나고 생활비도 다 나오는 대신 그 사람 활동은 뭐예요? 제가 테크노 대학의 부총장인데 이렇게 카나다 부분을 맡아서 카나다하고 미국을 맡아서 미국에 또 딴 사람이 있고 가가지고 카나다에 있는 그 유태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학교에 연구비를 계속 지원하게 하고 이 사람들 그래서 돌아가시면서 이 사람들의 사실 삶의 목표가 뭐냐면요 사회에 기여하는 게 굉장히 큰 목표예요.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가 이제 이스라엘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을 가져오신 유태영이라는 그 박사님 모시고 그 이스라엘 갔다 오기로 했는데 그분도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큰 집에 있는 사람이 일종의 이스라엘이 굉장히 재벌이죠. 그분이 초대를 해서 집에 갔는데 집에 갔더니 그 사람이 주로 주식이 뭐냐면요 시장에 가서 닭발을 사와서 그걸 삶아가지고 뜯어먹는 게 그 주식인 거예요. 그럼 엄청 자린고비 소위 말해서 뭐라고요? 구두쇠? 뭐 그런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좀 그때 막 놀러 갔더니 그 사람 오라 그래서 초대해서 갔더니 조금 전에 자기가 2천억을 줬다 그러더래요. 2천억 어디다 줬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탱크가 최근에 좀 이게 노후가 돼가지고 탱크를 교체하는데 돈을 좀 달라 그래서 제가 2천억 조금 전에 기부했다고. 2천억은 기부하면서 먹는 거는 굉장히 소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 일종의 도조, 그 사람들의 삶의 가치 자체가 그래서 6.1 전쟁도 때도 나오지만 이스라엘하고 아랍하고 전쟁이 아랍 주변국가의 10개국 이상하고 전쟁이 동시에 붙었는데 미국에 있는 애들 같은 게 다른 애들은 영장 올까봐 딴 데로 도망가 버리고 주소가 안 닿게 하려고 가버리고 동시에 이스라엘로 들어온 차는 막 미어 터지는 거예요. 가겠다고. 전쟁이 터졌으니까 난 이스라엘 가겠다고. 이게 전쟁의 이미 성패를 전쟁 시작과 동시에 좌지우지하는 거죠.
그래서 스트럭처 자체 같은 경우도 스트럭처가 결국은 성과를 잘 유지하는 거죠. 아야코카 그 크라이슬러 그 최고 경영자도 마찬가지고 월급을 1달러밖에 안 받아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에 돈이냐? 이 회사의 매출액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주가 같은 연결시키는 거죠. 이게 만약 올라갔으면 매출액이 올라간 거에 몇 퍼센트 나 월급을 달라. 그래라. 그럼 매출액을 늘리면 결국은 많이니까 만약에 매출액이 막 늘릴 거고 주가면 주가를 막 높일 거고 그죠? 그래서 스트럭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CEO의 행동도 달라지고 직원의 행동도 달라지는 거죠. 벤처기업도 마찬가지, 창업기업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런 등등의 면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창업기업은 도리의 성과를 어떻게 하면 많이 낼 건가? 그 다음에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경쟁 우위를 유지하느냐 이거는 그래서 컴패리티브 어드밴티지라고 그래요. 경쟁 우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경쟁 우위가 아니라 지속적인이 붙어 있어요. 서스테이너블. 지속이 가능한 경쟁 우위를 어떻게 유지할 거냐가 사실은 경영 전략의 핵심이고 창업 기업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물건 한 번 어떻게 팔아먹을 건가 아니라 팔아먹는데 그 고객을 어떻게 지속해서 고객을 유지할 거냐. 그래서 여러분 용어 중에 하나가 서스테이너블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또 머릿속에 하나 또 두면서 잠깐 쉬었다 계속할게요.